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영학의 4.15 총선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고 근심이 많으십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고민이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시고 또 주변에 여러 환자들이 확진 환자를 보면서 오늘 12시 20분 현재 763명이 확진 환자가 됐답니다. 7명 또 사망을 했고요. 이게 확진이 파급이 확대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을 하고 있고 뭐 일찌감치 이게 사실은 지역사회에 감염이 끝났다고 감염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전에는 이제 우리 공화당에서 그 창당 공동대표를 하시다가 이제는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를 하시면서 문무를 겸비하신 정치평론가로서 계신 허평환 장모님을 모시고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한번 이 파급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민심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는 정치평론가입니다. 안보 전문가라든지. 예, 정치평론가에서 안보 전문가. 저도 이게 마스크를 끼고 나왔는데 좀 벗고 할 수 없이 벗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정말 저도 이제 앞에 더듬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황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죠. 예. 근데 이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라는 사람과 예. 총리라는 사람들 예. 또 어쨌든 서울시장 예. 이 사람들 이 행보를 보면은 예. 진짜 이 국민들이 안위와 예. 생명을 진정으로 걱정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인지 네. 아니면 진짜 뭘 몰라서 예. 제대로 조치를 못하는 건지 예.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복선이 있어서 이러는지 모르지만 예. 이건 아닙니다. 예. 지금 우한 폐렴이 이게 뭐 말이 좋아서 코로나19지 이 중국발 폐렴이거든요. 신종 바이러스 폐렴인데 이 심각성은 이미 오래전에 경고가 다 됐습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 내에서도 우한시를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그렇죠. 이미 한 달 전에. 그리고 북경은 더욱이나 철저하게 봉쇄했고 북경 안에도 그 대단히 아파트 단지 이런 거는 그대로 출입 봉쇄까지 다 시켰답니다. 아니 발생지인 중국에서조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정부에서 이거 뭐 별거 아니다. 중국의 아픔이 뭐 우리의 아픔이다.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들어오는 사람들 못 들어오게 좀 차단을 시켜서 좀 해달라는 요구도 다 묵살했고 더욱이나 뭐 그 걸린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그냥 뭐 아주 싼 값에 심지어 공짜로 치료받을 수 있다. 이런 환상까지 심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가 대한민국이 도피처가 된 겁니다. 한때. 지금 뭐 신천지 대구 뭐 하면서 신천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벌써 이게 경고되고 차단해야 된다고 우리 공화당에서는 한 달 전에 벌써 얘기 다 했어요. 우리 조원진 대표도 정동관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다 했는데 뭐 별거 아니다. 곧 극복된다.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요일에 극복된다. 여기 하더니 어제는 낮에 계속 뭐 총리가 나와서 무슨 대책이라고 하면서 뭐 대책이 어디 있어요. 언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더니 느닷없이 저녁에 이제 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비상 선포를 하다시피 그러면서 뭐 금주가 뭐 골든타임이라면 고비라 그러면 또 몰라요. 골든타임이래요. 골든타임 소리는 어디서 배웠는지 골든타임이 이미 놓쳐버렸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변명이나 이런 안이한 태도를 할 거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말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또 나와 있는 환자들을 정확하게
분리시켜 가지고 예. 철저히 치료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과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요, 지금 이 심각한 상태가 벌어집니다. 예, 제가 오늘 의사하는 친구한테 좀 전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통화를 했는데 대구 아마 서구 보건소인가 거기가 보건소장이 확진이 돼가지고 보건소 직원 전체가 이제 격리가 되면서 보건소가 셧다운이 됐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의료진이 셧다운이 되면 국민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게 의료진이 셧다운이 되고 이제 격리가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 의료진이 그렇게 여유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셧다운이 되면은 결국은 집에서 병 걸려서 죽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힌 현실이죠. 그게 냉정하게 나중에 잘못될 경우 현실인데 한번 1347년도인가 아마 제 기억에 그런데 유럽 중세 패스트가 흑사병. 흑사병. 그게 돼가지고 아마 중세 유럽에서 제가 알기로는 2천만 명인가 2천만 명인가 한 3년 동안에 그건 3분의 1이 죽었어요. 예, 3년 동안에 2천만 명이 죽었는데 사실 우리도 지금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게 백신이 없잖아요.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걸리면 사실은 속수무책 아닙니까? 자가 면역으로 살아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이게 만만해서 그러는지 아니면은 무슨 다른 정치적인 복선이 있는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지금 문제 삼을 거는 중국발 우한 폐렴. 이것도 용어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WHO에서 이제 코로나19라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19를 쓰는데 우한 폐렴. 엊그제 또 정부 공식 보도문에서 대구 코로나 바이러스 이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앉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반대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반대적으로 문재인 폐렴 이렇게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놀만 하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때 우한 폐렴 다시 말하면 코로나 19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중국에서 벌써 그것도 타이밍을 놓쳤는데 우한 봉쇄를 타이밍을 놓쳤는데 우리도 그때 적극적으로 중국인하고 교류 관계를 일단 차단. 하다못해 이북의 김정은이까지도 이 소리 나오자마자 국경 봉쇄했잖아요. 몽골도 완전히 차단시켰어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발성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총리 대응이 분명히 잘못됐고. 근데 그게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안이하게 생각했고 내가 볼 때는 첫째 중국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눈치를 왜 보죠? 이 친구들은 그래서 심지어 중국 속국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하고 우리가 교육을 한 25% 이상 하다 보니까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니죠. 그러나 처음부터 이 정권의 속성이 반미 친중 친북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문재인이 중국 신빙이 만나가지고 한다는 소리 들어봤잖아요. 뭐 중국은 큰 태산 것 같고 우리는 한 주 기둥 산봉우리가 같다 그러고 말이죠. 박은수이 같은 저 서울시장이라는 저 친구는 새파리는 말이야 당나귀 등에 붙어서 사는 존재. 우리를 마치 똥파리 취급하고 중국이 무슨 당나귀 취급을 하고 이런 발언을 한다는 친구들이 지금 나라를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이런 정책을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 차단시키고 불가피하게 교육이나 또는 정부 차원에서 왕래해야 될 그런 사람은 딱 제한을 시키고 그 사람들마저도 들어왔을 때는 바로 공항에서 철저히 검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것이 정상에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도 전염이 된다는 심각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항 근처에다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특수 보호시설을 만들어서 일단 거기서 넣어서 격리를 시켜서 한 2주 정도 관찰해서 이상 없는 사람은 돌려보내고 이런 조치를 했어야 된다. 초동 단계에. 근데 전혀 안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이라도 우리 국내 지금 발생한 거 이거 수수한 허급 지급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아직도 중국은 지금 문제가 심각하단 말입니다. 하루에 뭐 1000명 이상 지금 1000명 다운은 했다지만 몇백 명씩 발생하고 있고 하루에 또 몇백 명씩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된대. 공항, 항만 이런 거 철저하게 들어오는 통로를 딱 공항은 공항대로 한 군데로 지정하고 항만은 항만대로 딱 한 군데 지정을 해서 다른 지역은 오지 못하도록 하면서 거기에 보호시설을 마련하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조치를 하라. 전면 차단하기 곤란하고 입장이 어려우면은 그리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도 빨리 미안하지만은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접촉, 출입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거 시키고. 거의 공세하다시피. 그럼요. 해야 돼요. 하고 그 다음에 발생한 사람들도 그냥 의료기관에 마음대로 찾아가 여기저기 하게 할 건이 아니라 이 특수 보호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뭐 산속이나 어디 청정한 지역에다가 임시 보호시설이라도 마련하고 의료진과 그 치료제 이런 걸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그런 조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신고되면 바로 그리 격리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막 돌아다니게 할 게 아니라 거기다가 빨리 내가 그 급선 먹은 거는 치료제를 빨리 개발해야 한다. 백신을 빨리 개발해야 한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 이거. 지금 우리 의료 수준이나 이게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과거하고 아까 1003 패스트 상황과 다른 게 그 당시에는 의료시설이나 그런 백신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주고 갔는데 지금 저는 볼 때 이 국가에 집중적으로 개발하면요. 바로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그 다음 단계 얘기하고 아까 그 전부터 전에 중국인 중국에서 하여튼 뭐 우리 교문이나 아니면 중국인이나 중국을 거쳐오신 분들에 대해서 수용이라든지 치료라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었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다. 근데 왜 아까 처음에 이제 그 장모님께서 얘기할 때 중국에 대해서 눈치를 본다 그랬는데 그냥 눈치 보는 정도입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생각이 저는 좀 다른 게 어떤 거냐면 이 삼각 단계라고 그러기 그 대통령이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삼각 단계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삼각 단계가 뭔지 찾아보니까 감염병 위기에 있어서 관심이라든지 주의라든지 경계라든지 그 다음에 삼각 단계 이게 네 단계인데 삼각 단계는 상당히 위중한 상태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했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지난번에 2, 3년 전에 그 메르스 때 관심 주의 단계까지 안 갔답니다. 근데 두 단계를 더 높여서 삼각 단계라고까지 얘기를 하면 이게 국가의 삼각 단계라는 것은 휴교령, 직장 폐쇄령, 그 다음에 그 단체에 대한 어떤 그 행사, 다 취소 이런 것까지 쉽게 해서 선거까지 취소할 수 있는 이번 4월에 선거까지 취소할 수 있는 이런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단계가 갔을 동안 중국한테 그렇게 할 도리를 우리나라가 못했었던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사실은 선거와 연관이 있지 않았느냐. 정치적인.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이거는 뭐 유추하는 건데 좀 이런 말이 있으니까 얘기입니다. 4.15 총선을 이게 바이러스가 따뜻하면 자연 소멸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따뜻할 때까지 연기를 하고 그 전 단계에 우리가 공을 들였던 이 정권이 공을 들였던 시진핑 이쪽에 갖고 경제협력을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청사진을 밝혀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단계가 아니었나 그런 어떤 그 복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와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까? 자 우선에 이게 따뜻하면 소멸된다는 것도 맞지 않아요. 싱가포르이 지금 영상 3m 이상 되고 하는데도 지금 발생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맞지 않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능입니다. 무지예요. 솔직히 문재인이가 뭐를 합니까? 정세균이가 뭐를 합니까? 그 가게 가서 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 뭐냐 장사가 더욱이나 안 돼가 죽을 맛인데 메르스가 딱 메르스 중국발 그 폐렴이 나오니까 얼싸 좋다고 남대문 상가다 뭐 홍대 근처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남대문 상가 가잖아요. 거기서
이 경제 어려운 게 마침 무슨 중국발 표렴 때문에 그런 답을 받고 싶었겠죠. 예. 그 상인들 뭐라고 그랬어요? 아, 보기 싫다고 가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총리란 사람은 장사 안 된다니까 그동안에 벌어놓은 돈 가지고 좀 버티시죠. 네. 지금 하루벌을 하루 먹는 새내기도 어려운 그 세입자들이 그동안에 벌어놓은 돈이 어디 있어요? 자기처럼 돈 많고 국회의원을 몇 선 하고 국회의장까지 해서 벌어놓은 돈 많겠죠. 이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 국민들이 서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무능한 거예요. 지금 현실이 어떻고 이 중국발 우한 바이러스 표렴이 어느 정도 심각하고 위험하다는 자체도 몰랐다고 나는 겁니다. 우리가 심각성을 몰랐다. 뉴스를 보고 예. 여기에 대해서 또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보고 하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네, 예. 대통령이란 사람이 그걸 보겠어요? 총리란 사람이 그걸 보겠습니까? 예. 이 친구들은 안 보는 거예요. 예. 솔직히 신문도 제대로 안 본다고 봅니다. 그냥 위에서 보고하는 거. 밑에서 보고되는 거. 다시 뽑아서 올리고.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처럼 일반 국민처럼 서민처럼 대통령이나 총리가 알고 있다면 이 착각이에요. 이 모른다. 나는 첫째 이 사람들이 전혀 현실 감각이 없고 무능하다는 것이죠. 현실 감각이 무능하다는 것은 뭐냐?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적어도 지도자라면은 네. 그에 따른 기본 지침만 착착착 내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또 관계 장관에게, 네. 관계 수석에게, 네. 관계 부서에 딱딱딱 지시를 내릴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데 가서 감독할 수 있어야 이게 지도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지침 내릴 줄도 몰라. 맨날 테레비에 나와서 한다는 말이 철저히 해라, 똑바로 해라.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아 있어.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전혀 무식합니다. 무능해요. 내가 볼 때는. 거기다가 무능에다가 아까도 중국 눈치를 너무 의식한 거예요. 중국의 그런 사태가 심각한 줄도 몰랐고 그런 것이 얼마나 지금 우리한테 위협이라는 것도 인식도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청와대에다가 무슨 기생충 영화 뭐 사관왕 했다고 불러다가 사람이 죽어나고 지금 난린데도 그런 파티를 하고 한 대서로 웃고 앉아 있다는 거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무슨 이 원인은 네. 무능이고 너무나 종중화돼 있다. 네.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네. 이 두 가지가 지금 화를 자초했다 나는 보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고 하는 거는 나중 문제인 거예요. 정치적 복선은 생각지를 못하고 그럼요. 단지 무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종중화돼 가지고 종북이 아니라 종중이라. 중국에 너무 뭐라 그러죠? 이제 종중. 종중. 그렇게 돼 있었다. 그것 때문에 그게 원인이다. 자, 그럼 좋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 와중에 이런 걸 여쭤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4월, 10월 선거는 받아놨지 않습니까? 받아놨죠.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 추세를 하면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벌써 손학규 대표가 그저께 얘기했잖아요. 군부를 뗐어요. 손학규가 누굽니까?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4월을 총선 못할 수 있다고 손학규 입으로 먼저 얘기했어요. 이거는 손학규의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고 나는 본단 말입니다. 벌써 안에 상당한 교감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지금 이 사태가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 경남도 확산되고 있고 호남 지역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강원도도 뚫리고 전국 각 시도가 17개 시도가 다 뚫렸습니다. 이것이 더 확산되고 수습이 안 되면요. 저는 4.15 총선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리 갈 수밖에 없는 사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야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지금 그 감염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조사받으러 검사받으러 양성으로 판명됐대요. 아까 나왔어요. 판명됐다. 우리 당사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뿐만 아니고 뭐 나경원 등등 한 7명인가가 지금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그 조 대표가 우리한테 보여주더라고. 전 급히 연락 온 게. 지금 그래서. 국회도 다 뚫린 거예요. 국회도 뚫렸네요. 국회를 목요일 날인가 무슨 뭐 세미나를 했답니다. 했는데 확진자가 그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 국회까지 뚫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태인데
선거가 있겠어요? 이게 더 확산되면? 그러니까 지금도 누가 지금 감염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 이 우한폐렴의 지금 이 심각성은 예. 사실은 치사율은 그리 높지는 않은 건 사실이에요. 예. 우리가 잘 관리하고 치료하면 되는데 문제는 잠복 기간이 너무 길다. 네. 뭐 14일이라도 하지만은 심지어 중국의 그 실험 놓은 걸 보니까 24일까지도 간다는 겁니다. 잠복 기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누가 환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뭐 병들은 일단 완전히 감염 증상이 나타날 때 전파가 되는데 네. 우한폐렴은 잠복기에도 전파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 지금 나는 멀쩡한데 네. 지금 안에 잠복균이 가 있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방송 안 하고 싶은데 지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전파가 되고 하다 보면 이게 예. 심리적으로 마비가 되는 겁니다. 예, 예. 이게 뭐 걸린다고 당장 죽는 병은 아니에요. 예, 예. 또 우리 의료진이나 우리 의료 수준을 가지고는 이거 제대로 하면 거의 치료가 됩니다. 되는데 예. 이게 전파되고 확산이 되니까 사람들이 생활 패턴이 전부 위축돼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정부에서 통제 안 해도 전부 집안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산업 전반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더 크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게 이 정권에서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다. 예,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게 민심이 자꾸 이반되니까 이 정권이 좀 하는 소리가 대구에서 물론 급정하고 확산된 게 신천지 교회 성도들 예배를 통해서 확산됐다는데 정권이 지금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신천지 교회와 미래통합당와의 관계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해가면서 자꾸 신천지 교회 쪽으로 밀거든요. 정권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이 정권 잡으면서 우리 구원파라고 그때 세월호 사건 때 구원파를 뭐라 그럽니까? 하나의 희생양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또 요번에 제가 생각할 때 이 정권이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게 좀 접근을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으로 접근하자 이런 게 아니라 신천지 쪽에다 자꾸 미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예. 이 분노를 예.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예. 사실 이 원인은 지금 1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니까요.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예? 예. 2차적으로 이낙연이 정세균이 이런 총리들이에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것을 어느 정권이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수단을 삼는다고요. 예. 지금 이 원인은 분명히 이 정권의 무능에서 안일해서 일어난 건데 신천지에 몰아붙인단 말입니다. 신천지는 어디서 왔습니까? 신천지 신도들한테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발적으로 기생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일부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신천지 우한 교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와가지고 결국 이렇게 퍼진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쏙 뺀단 말입니다. 쏙 빼고 지금 신천지 신도들, 신천지 교회에다가 지금 화살을 밀어붙이는데 이것은 세월호 당시에 그 사고 난 건 어쩔 수 없는 사고가 난 건데 그걸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으로 몰아붙여가지고 그 7시간 골든타임 놓쳤다 해가지고 결국 탄핵까지 몰고 간 거 아닙니까? 이 친구들이. 이 문재인 일파 촛불 세력들, 언론을 정한 이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문제를 타인에게 전가시켜서 덤대기 씌우고 빠져나오는 그 선수들이라 이게. 예. 그래서 지금 신천지에다 화살을 돌려놨는데 결국 나는 신천지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단분히 정치적으로 누군가는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 맞추고 있는 그런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역사회 감염이 그런 어떤 다른 집단 이런 게 아니라 원초적으로 어디서 왔단 말이지. 원초적으로 왔는데 그 당시 그거를 막지 못한 거 아닙니까? 중앙에 그런 게 있으면 그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딱 폐쇄를 시키고 중국의 어떤 특정 지역에서 갔다 온 사람들은 공항에서부터 항만에서부터 딱 차단시켜 가지고 조치를 하고 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안 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전혀
안일했고 무능했고 예. 너무 중국 눈치를 보고 한 거다 원인이. 예. 그리고 이 애면 신천지 지금 교회 신도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유튜브나 SNS에 그거 떠든다. 그분들 말이 뭐 지나친 면도 있지만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나는 그래 보이신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다 같이 국민들이 힘을 합쳐야 되고 어쨌든 잘 견뎌야 되고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협회에서 얘기하는 손 씻고 마스크 착용하고, 저도 방송할 때 처음에 마스크 착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고, 이게 남을 배려하는 거니까 그런 기본적인 위생 습관이라도 잘 좀 준수해 주길 바라는데. 자, 그 부분에서 내가 드릴 말씀은 예. 이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마스크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당사에서 회의를 끝나고 예. 마스크를 하나 살라고 예. 여의도에 세 군데 GS 마트부터 해서 예. 약국 들렸어요. 예. 없대요. 예. 다 떨어지고. 예. 여기 와서 내려가지고 요 또 마트가 하나 있더라고. GS 마트가. 예. 갔더니 없대요. 예. 지금 국민들이 마스크 살 데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이 정권에서 예. 이게 나는 의심이 드는 게 예. 바로 그 부분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예. 진짜 무능해서 그런 건지. 예.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라 뭐라 하면서 예. 마스크가 지금 팔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진짜 뭐 독화점 업체에서 값을 올리고 팔아먹으려고 짱 박아서 이것까지 보급이 안 되는 건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를 말만 그리 해놓고 어떤 면에 좀 더 확산되기를 즐기고 앉아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어? 아니 뭐 저도 사실은 그런 아니, 내가 했지만 예. 내가 직접 오다가 지금 세 군데 네 군데 들렸다니까. 예. 마스크 못 샀어요. 그래서 쓰던 걸 그대로 쓰고 왔다니까. 예. 그 새 걸 하나 바꿔보려고. 예. 보니까 지금 네 군데 약국 한 군데하고 세 군데 지에서 맞더니 시윤이 들렸는데 마스크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지금 개학하는데 오늘 어디 보니까 초등학교에도 마스크 하나 구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정권에서 정작 해야 될 게 바로 이게 위기 상황 아닙니까? 예. 마스크도 중앙에서 직접 조달해서 공급하는 이 체계도 갖춰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말로만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뭐 완벽한 대처한다. 뭐 위기 단계를 격상한다. 그런 소리 하면 뭐 합니까? 자, 하여튼 뭐 장모님 말씀은 총체적으로 차단의 초기 대응 부실이다. 네. 두 번째 그 확산돼도 이거를 어떻게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없어요. 그런 얘기인데, 자, 그래서 오늘 이거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LA 타임스에서 신종 코로나 잡는 백신이 나왔다. 저는 날 거로 보아지. 네? 네, 나왔는데 이게 뭐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 분석을 해서 조셉 김이라는 한인 1.5세대가 이게 발견을 했는데 이게 샌디에고의 그 업체에서 지금 이제 양산 체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 수요일날 홍명학 TV에 이 정보를 그 한국에다가 뿌린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 선교사님하고 또 이북에서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너무 많이 겪었던 젊은이가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여부를 수요일날 11시에 저희들이 생방송을 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도 그때 좀 시청해 주시면서 그렇죠. 사실 확인을 나왔으면은 이게 확정이 됐으면 벌써 다 퍼졌을 텐데 지금 이제 시험 단계인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그날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백신 치료제 빨리 개발해야 됩니다. 예. 이게 지금 대통령이 말이죠. 예. 제 1차적으로 해야 될 게 국가 의료센터에 지시를 해가지고 밤잠을 못 자더라도 치료제와 백신을 빨리 개발하도록 하는 게 나는 이 일차적 급선무고 곧 나올 거로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은 이제 각자가 정말 하루 12분도 더 밖에 갔다 오면은 손 씻고 세수하고 저는 소금으로 양치질하고 소금으로 각을 하고 씻고 이 생활부터 철저히 해라. 마스크도 지금 없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저기 장모님 이제 오늘 장모님하고 고정적으로 하는 첫 시간인데 시간이 꽤 많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 뭡니까 코로나 정국에 관련해서 정치적인 진전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민심의 동향의 그 향배가 좀 달라진다든지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시입니다. 그럽시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허평한 장모님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